자, 6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201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SQL DB라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 DB의 내용을 이 책에 끝까지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요 그림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 앞으로 우리가 셀렉트문이나 뭐 다른 인설트문 이런 거 많이 쓸 건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조회가 되는구나. 그게 이해가 더 잘 되세요. 그래서 뭐 이 그림을 외우기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펼쳐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을 왜 쓰냐면요. 우리가 어드벤처 웍스에 굉장히 테이블이 많이 있죠. 걔네들을 쓰면 돼요. 그런데 걔네가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간단한 모양의 쇼핑몰을 구성해 놓은 거예요. 사실 이 모양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은 4장에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할 때요. 이 그림과 비슷한 게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더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이 그림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자주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SQLDB예요. 요 통 모양 있죠? 이 SQLDB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SQLDB에는 테이블이 두 개 있어요. 이 쇼핑몰이라고 가져가면은 회원 테이블, 테이블 이름은 UserTBL, 그리고 이 회원들이 물건을 구매한 구매 테이블, 그래서 BuyTBL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회원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을 구분하고, 회원 테이블은 회원의 정보는 이제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있어요. 처음엔 아이디얼, 회원의 아이디죠. 그럼 여러분 그 인터넷 쇼핑몰 같은데 가입하면은 아이디를 만들죠. 그래서 이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 PK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 출생연도, 그 사는 지역. 원래는 이제 주소를 써야 되는데요. 주소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지역만 제가 쓴 거예요. 지역은 서울, 경남에서 두 글자씩만 들어가게 하고, 전화번호의 국번과 실제 뒷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전화번호도 국번과 뒷전화번호 나눴고, 회원이 키, 그리고 가입한 날짜. 사실 키를 넣을 일은 없지만 이제 이거 숫자 데이터가 좀 필요해서요. 정수형 처리를 위해서 그냥 키도 그러니까 입력한다. 회원이 가입할 때 그렇게 하고, 이제 회원이 가입한 날짜, 가입일까지 이렇게 8개를 지정했습니다. 자, 구매 테이블 볼까요? 구매 테이블은 아이디, 누가 샀는지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이 아이디를 PK로 지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PK의 조건이 뭐였죠? 비어있지 않고 중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디가 중복이 안 돼야 되니까 이 KBS가 물건을 또 못 산다는 거랬죠. 그래서 아이디얼은 기본 키가 아니라 포린 키로 지정할 거예요. 포린 키에서 PK와 FK, 지난번에 4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부모 테이블인 회원 테이블의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가 PK가 되고, 자식 테이블인 구매 테이블의 아이디는 포린 키가 돼요. 그래서 이게 1대 다. 그래서 이게 하나, 짝대기 하나고 짝대기가 여러 개죠. 1대 다의 형태예요. 1대 다가 무슨 말이죠? 여기서는 KBS가 하나밖에 없죠. 1밖에 없다는 얘기죠. KBS가.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KBS가 다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구매테 뭘 샀는지, 물품명, 그리고 물품의 분류, 어떤 분류인지, 그리고 물품의 단가, 그리고 하나당 수량,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열만 만들어도 되는데, 문제가 모든 테이블에는 기본키가 있는 게 좋아요. 반드시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기본키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기본키 잡을 만한 게 없어요. 아이디얼 기본키 잡을 수 있어요? 일단 못 잡고, 물품도 당연히 못 잡죠. 구매한 거를 뭐 또 구매할 수 있어야 되니까. 분류도 말이 안 되고, 단가, 수량 다 기본키를 못 잡겠네요. 다 중복이 되네요. 그래서 맨 앞에 1년 번호, 그러니까 순번으로 그냥 1, 2, 3, 4 이렇게 1년적으로 쭉 매기는 걸 만들고, 이 열을, 그러니까 사실 이 열은 순번열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기본 키로 잡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1년 번호식으로 쭉 쓰고,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구성을 해 놓을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는 회원 10명을 인설트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쇼핑몰에는 회원이 10명이에요. 10명 데이터를 인설트 시킬 거고, 이 10명이 구매한 총 건수는 12건이에요. 물론 한 명이 여러 건 사기도 하고, 어떤 사용자는 한 명도 안 사고 그럴 수도 있죠. 12건을 이렇게 인설트를 쭉 시켜놓고, 이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이제 셀렉트문을 계속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뭐 트리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커서 이런 것도
요 DB 가지고 연습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 DB가 간단하게 하지만 우리가 눈에 익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셀렉트를 날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내용을 잘 그러니까 201페이지거든요. 좀 접어놓고요. 201페이지니까 접어놓고 요 좀 눈에 아주 익숙해지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DB를 지금 만들고 데이터 입력할 건데 문제가 우리가 하나도 안 배운 게 나와요. 테이블을 만들고 이거 물론 이제 그 3장에서 마우스로 딸깍딸깍해서 만들기 했지만 이번에는 SQL문으로 모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안 배웠지만 그래도 지금 쭉 이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한번 쭉 사용할 테니까요. 혹시 조금 생소해 보여도 지금은 그냥 사용해서 이 DB를 만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을 바로 이어서 하죠. 실습 2를 이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닫고 새쿼리 창 열죠, 뭐. 깔끔하게 새쿼리 열고요. 자, 아까 그 그림 20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뭐 하죠? 데이터베이스부터 만들까요? 데이터베이스 만들죠.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주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SQLDB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 문제가 유즈를 다른 DB를 한번 하는 거 좋아요. 이거 뭐 안 해도 되긴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혹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DB를 먼저 잠깐 사용을 했다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TempDB라는 게 SQL 서버 안에 있거든요. 임시 데이터베이스예요. 얘는 원래 있으니까 얘를 잠깐 유주했다가 데이터베이스를 크리에이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유주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할까요? 잘 만들어졌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럼 뭐가 되냐면 이제 이 그림 보면서 하죠. 우리 한번 복습하면서 그림이 안 나네요. 자, 요 그림 뭐가 만든 거죠? 지금 요 회색으로 된 비어있는 통이 만들어진 거죠? 됐죠? SQLDB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 할 차례예요? 유주할 차례죠. 나 지금부터 이 SQLDB를 사용하겠다 해서 유주문으로 SQLDB를 할 차례입니다. 자, use SQLDB 얘를 들어가서 실행하면 이제 왼쪽에 SQLDB 선택이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실행하는 SQL문은 다 SQLDB에게 실행이 되겠죠. 자,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차례죠? 테이블을 만들 차례죠. 아직 데이터 입력 못하죠. 테이블 형태를 만들 차례죠. 두 개의 테이블 형태를 차례대로 만들어보죠. 자, 테이블 만드는 구문도 배우셔야 돼요. 8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제가 써놓을게요. 여러분은 입력하시는 게 좋지만 저는 복사해 쓸게요. 자, 처음에 유저 TBL 회원 테이블을 만들게요. 뒤에는 주석이니까요. 여러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설명 때문에 붙여놨고, 자, create 테이블 만들어라. 유저 테이블, 열은 유저 ID, 이름, 출생연도, 주소, 전화번호 국번, 전화번호 뒷자리, 키, 회원 가입일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원 아이디는 뭐였죠? 아까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했죠? 프라이머리 키고 여기 이제 난널과 널이 나오는데요. 난널은 비어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입력해라. 그래서 여러분 회원 가입할 때요. 그 쇼핑몰 같은데 이름 칸을 비워놓고 회원 가입하게 하면 이름 칸은 꼭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다가 가끔 뭐 취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건 빼놔도 넘어가도 되죠. 그런 건 이제 널이에요. 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 쓰겠는데 여기다가 널이라고 써주는 건 똑같아요. 비어있으면은 빈칸이면 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바일로는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냐면 휴대폰이 없는 사람도 회원 가입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키도 뭐 넣기 싫으면 넣지 말고 회원 가입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런 의미죠. 그럼 꼭 넣어야 되는 건 아이디, 이름, 출생연도, 지역까지는 난널이니까 필수로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얘기도 역시 8장에서 더 상세히 다룰 거예요. 지금 맛배기로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프라이머리 키로 잡았죠. 뒤에 프라이머리 키를 쓰면은 기본 키가 되는 거예요. 요열이.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서 들어가서 실행. 자, 명령이 완료됐습니다. 잘 됐네요. 성공적으로 됐고 밑에 쿼리가 실행되었습니다. 해서 초록색 아이콘 떴죠? 그럼 잘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매 테이블 만들죠.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마이 TV라고 넘 뭐였죠? 아까 순번이었죠? 이거잖아요. 이거 순번 아까 만들고 했잖아요. 순번 여기 보면 요거죠. 요 순번
순번을 뭘로 하기로 했을까? 프라이머리 키인데 이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따가 회원이 구매한 목록을요 인설트문으로 하나 둘 계속 입력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인설트 할 때 이게 첫 번째구나. 그 다음에 인설트 이게 두 번째구나. 이걸 계속 기억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냥 인설트 하면 되지. 내가 물건 사면 되지. 내가 몇 번째 물건 사는지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순번은 채워야 되고. 그러면 이 순번은 사실은 보세요. 1, 2, 3 이렇게 쭉 증가를 하는 거지. 내가 입력을 할 필요가 굳이 없네요. 그러니까 SQL 서버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차례대로 처음엔 1, 그 다음에 2, 3 알아서 붙이면 딱 좋겠죠. 그러면 중복될 일도 없고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그 얘기가 얘입니다. 아이덴티티가 그런 의미예요. 아이덴티티로 지정을 하면요. 이 열은 뭘로 하겠다? 자동으로 1, 2, 3, 4부터 1부터 입력을 하겠다. 입력하지 마라. 내가 입력할 테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참 제가 데이터 타입은 생략을 했는데요. 요거 먼저 하고 데이터 타입 하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뭐죠? 프라이머리 키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유저 아이디. 요 회원 테이블의 아니 구매 테이블이죠. 구매 테이블의 아이디는 얘는 FK foreign 키로 지정했죠. 근데 얘는 누구랑 연결된 거예요? 이 그림 보면 유저 테이블의 회원 테이블의 아이디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는 회원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해요. 그 의미가 이거예요. 자, 유저 아이디는 낱널이긴 한데 이거 좀 한 줄로 쓰셔도 되는데 제가 이쁘게 그냥 줄 바꾼 거예요. 콤마가 여기 있으면 이거 한 줄이에요. 여기까지 한 줄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foreign key, 외래 키거든요. 아까 FK를 지정한데 레퍼런스 참조해라. 유저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를 참조해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요 그림상에 요게 되는 거죠. 나 요 아이디를 만드는데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를 참조해라. 그럼 요 그림에 1대 다 PK, FK 관계가 맺어진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8장에서 진지하게 얘기할 거예요. 자, 프로드 네임은 아까죠. 물품명 낱널이고 뭐 그룹 네임은 너를 허용하네요. 그리고 가격과 수량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타입도 7장에서 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그래도 맛배기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주 보는 게 더 좋아요. 7장이 나오는데 그때 한꺼번에 확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씩 봐놓으면 7장이 더 쉽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설명할게요. 자, 유저 아이디는 차8, 차는 캐릭터 약자예요. 그래서 문자라는 얘기죠. 문자 8자까지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디는 최대 8자까지 하겠다. 그리고 N차 있고, 차 있죠. 차 있고, 그 다음에 바차가 있어요. 차 있고, 여기 이제 N바차 빼고 일단은 바차가 있는데, 차는 고정 길이 문자형, 바차는 가변 길이 문자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는 둘 다 문자예요. 문자인데, 차로 쓰면요, 무조건 8바이트를 잡아요. 그 예를 만약에 제가요, 바차로 잡아도 괜찮거든요. 관계없어요. 바차로 잡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돌아요. 그러면 얘는 실제 입력을 조금만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잡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바차가 효율적이긴 해요. 왜? 조금 넣으면 조금 잡고 내부적으로 많이 넣으면 내부적으로 알아서 많이 잡고 그렇게 되니까 차는 무조건 한 글자를 넣어도 8자리 8자리 넣어도 8자리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고정 길이라고 그러고 바차를 가변 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또 하나 앞에 N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글을 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 근데 유저 아이디도 여기 N차 써도 관계없어요. N차 써도 관계없는데 유저 아이디는 우리가 한글을 입력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냥 차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름은 당연히 한글이 들어가죠. 그래서 바차라고 쓰지 말고 쓰면은 영문만 넣겠다 의미니까 뭐요? M 바차 해야 한글 10자까지 됐죠. 자, 출석연도는 int 정수형이죠. 그리고 주소는 n차 2 가시죠. 이제 한글인데 두 글자. 그리고 모바일은 차 3. 모바일 010 011 이건데 이상하네. 이거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숫자와 문자를 이제 구분할 때요. 얘를 숫자라고 보기 어렵은 이유가 모양은 숫자인데 사실은 숫자는 어떤 게 숫자냐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는 크다, 작다의 의미가 있어야 숫자의 가치가 있어요. 자, 보세요. 01 얘는 011이고 얘는 017이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런 의미 없죠. 자, 016과 017을 더하면 뭐가 되죠? 이런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문자로 취급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차 3으로 제가 잡았어요. 자, 그리고 뒷번호도 마찬가지죠. 뒷번호도 011, 1234, 4567이 크다 작다. 누가 전화번호가 내가 더 크니까 더 좋은 거고 작으니까 나중 이런 거 없죠. 그리고 전화번호와 전화번호를 더할 일도 없고. 그래서 얘도 그냥 하이픈을 뺀 문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거를 숫자로 치면 틀리냐? 틀리지는 않아요. 가능해요. 그렇게 취급할 수도 있지만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키 같은 거는 어때요? 문자로 취급하는 것보다 숫자가 더 좋죠. 왜 좋죠? 키는 키가 크다 작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키에서 뭐 1cm를 더 더하면 몇 cm지?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수인데 얘를 인트로 써도 관계없는데 스몰 인트는 2바이트로 취급해서요. 나중에 나와요. 7장에서. 근데 인트는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까지 되고요. 스몰 인트는 마이너스 32768에서 플러스 32767까지 돼요.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큰 사람 없죠. 3만 미터 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스몰 인트로 충분하다. 그럼 사실 얘도 스몰 인트로 해도 되죠. 예, 출생연도가 1900 지금이죠. 아무리 해도 1800년대 이전 태어났어도 1800대고 지금 아무리 2000년대 후반에도 2000년대고 충분하죠. 스몰 인트 하면 플러스로 32,000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된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데 그냥 책대로 인트를 해놓을게요. 비교하려고 이렇게 골고루 놓은 거예요. 자, m데이트 회원 가입율은 데이트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얘도 이제 이해되시죠? 넘버는 1, 2, 3다니까 인트. 유저 아이디는 차8인데 얘 똑같이 해야 돼요. 얘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왜? FK, PK니까. 사실은 얘를 바차려도 되긴 해요. 호환성들은 데이터 타입도 되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냥 차로 똑같이 쓰시고. 자, 프로드 네임은 n차 6, 얘는 n차 4, 프라이스는 인트, 어마운트는 스몰 인트.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얘도 만들까요? 바이 테이블도 해서 테이블을 잘 만들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아까 다시 PDF 볼까요? 그림 보면은 201페이지 보는 거예요. 자, DB 만들고 이 안에 테이블까지 모양까지 만들었죠. 아직은 데이터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안 들어있죠. 이제 뭐하죠? 데이터를 입력할 차례죠. 이제 요번 장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인설트문을 나와요. 데이터 입력하는 게 인설트문인데 그냥 지금은 제가 복사해서 쓸게요. 자, 이 밑에 이제 데이터를 인설트를 10명을 인설트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이 10명이에요. 자, LSG, 이승기, KBS, 김범수에서 이름의 약자로 제가 그냥 대충 지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고 출생연도와 지역 다 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성시경 같은 친구는 전화가 없다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윤종신 이 친구도 전화가 없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실행하면은 자, 10건의 데이터가 입력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10건이 입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회원 테이블의 데이터 이건 완성했어요. 완성했고 이번에는 이 회원이 구매한 이 데이터 12건이죠. 이것도 입력을 시켜놓죠. 자, 복사해쓸게요. 자, 12건의 데이터를 붙여넣기. 이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 맞죠? 그런데 뭐는 안 넣었어요. 보니까 순번은 없죠. 넘열은 없죠. 순번은 안 넣죠. 안 넣어야 돼요. 왜 안 넣어야 되죠? 아이덴티티로 아까 지정했잖아요. 자동으로 1, 2, 3, 4 넣게끔. 그러면 그거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 칸은 아예 없다고 치셔야 돼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실행. 한 12건의 데이터가 역시 잘 들어갔어요. 되셨나요? 자, 데이터 증거를 확인해 볼까요? 셀렉트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죠. 셀렉트 별표 from 회원 테이블. 자, 해서 보시면 잘 보이시죠? 10건 데이터. 우리 계획대로 이 10건 데이터가 여기 다 잘 들어갔죠? 자, 됐고요. 근데 약간 이상하잖아요? 제가 LSG부터 넣는데 차례는 다 바뀌었네요. 차례 바뀌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유저 아이디가 PK잖아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로 잡잖아요. 이 기본 키로 정렬이 자동으로 돼요. 요 얘기는 구장 인덱스에서 상세히 얘기할게요.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PK를 잡으면 고열로 정렬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바이 탭을 볼까요? 바이 탭을. 얘도 넘으로 정렬됐죠, 당연히. 인서트한 차례니까. 이렇게 정렬됐고, 됐죠? 이렇게 되면 구매 테이블까지 완전히 완성을 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 테이블 두 개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지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우리가 이거 막 지우기 하고 막 할 거거든요. 또 데이터 더 추가하고 할 텐데 이 그림이 자꾸 이제 훼손이 되잖아요. 자꾸 또 다르게 바뀌니까 어, 우리가 막 조작을 해도 다음에 초기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백업을 해놓을게요. 지금 한 거 잘했으니까. 그래서 막 마음대로 쓰다가 다시 해볼까? 그럼 다시 백업한 거를 다시 복원시키고 백업과 복원을 3장에서 배웠죠?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업을 해놓을게요. 백업을 해놓으면 백업할 때도 use temp db에서 다른 db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백업은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는 거예요. 테이블이 아니라 물론 그 안에 있는 테이블이 당연히 백업이 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백업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백업을 진행할게요. 통째로 백업하면 이 안에 게 진행이 되죠. 자, 백업은 제가 C 밑에 SQL이라는 폴더 안에 SQLDB 2016.back 요 이름으로 백업을 할게요. 물론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백업해도 되는데 이제 가능하면 앞으로는 여기서 쓰는 것보다는 그 SQL문으로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드래그해서 백업하는 거 보면 왜냐면요 C 밑에 SQL 폴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놓을까요? 자, C 밑에 새로 만들기 폴더에서 SQL 만들어 놓죠. C 밑에 SQL 만들었죠? 그럼 다시 해볼게요. 다시 실행을 하면 자, 백업이 잘 됐죠? 그러면 C 밑에 SQL 보면 이 파일 3메가 정도 되죠? 이 파일이 이제 방금 우리가 완성한 이 내용이 완전하게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제 앞으로 이따가 나올 텐데요. 리스토어라는 구문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백업한 걸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한 깨끗하게 회원 탭을 10건, 구매 탭을 12건 딱 넣은 데이터로 계속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SQLDB 만드느라고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워낙 이번 책 전체에서 사용할 DB라서 일부러 설명까지 해가면서 좀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만들어졌으면 앞으로 이 DB를 가지고 셀렉트문, 인서트문 그리고 기타 등등 모든 내용을 같이 학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